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를 찍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월요일 날은 거의 일정을 비워두고 거의 사무실에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4편을 찍을까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출근해가지고 뭐 관련된 자료 보고 연구하고 PPT 만들고 그래서 4편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4편을 제작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 주에 어차피 영상이 2편 올라갈 거고 다음 주에 이제 2편이 올라갈 건데 제가 다음 주에 몹시 바쁠 예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주말 이용해가지고 또 일을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까지 또 연결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4편을 한꺼번에 다 찍고 그 다음 주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4편을 찍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뭐 상담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보시고 저희 회사 방문하셔가지고 저를 이제 만나게 되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생각보다 키가 큽니다. 생각보다 화면보다 훨씬 더 잘생기셨네요. 뭐 영상 찍지 마십시오. 훨씬 더 잘생겼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뭐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그 영상보다 실물로 보면 훨씬 더 낫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잘생기고 키가 크면 뭐 하겠습니까? 태양광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전달을 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 사업으로 이렇게 좀 만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인물이 잘났다고 해가지고 뭐 사업을 더 잘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의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왜? 호감형이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겠죠. 여튼 오늘은 좀 도입부 이야기가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이제 태양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 번째 이야기입니다. 태양광의 진실 혹은 거짓 관련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떻게 봐보면 이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금 유언비어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괴한 소문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원초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 초창기 때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그것을 믿고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팩트 하나하나로 우리가 좀 그거를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다가 제가 이발을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사우나를 가게 되면 그 사우나에서 안에 있는 그 이발소에서 이발을 해요. 그래서 왜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느냐, 뭐 다른 이제 좋은 헤어샵도 있고 뭐 그러는데 물론 이발소가 나쁜 헤어샵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당연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비싸고 좀 좋은 데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왜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뭐 일반 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하러 가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게 그렇게 큰 곤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차피 짧은 머리이고 어차피 제가 뭐 이렇게 스타일링 하는 거기 때문에 짧고 뭐 이렇게 굳이 뭐 만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이발소, 그러니까 사우나 안에 있는 그 이발소를 많이 찾아갑니다. 거기는 염색을 하는데 7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많이 애용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어느 날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다가 태양광이 중금속 덩어리라서 태양광 사업 25년 후에는 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기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제가 정확하게 또 어느 지역이라고 또 얘기를 하면 또 지역 감정을 뭐 부추긴다는 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여하튼 이러한 소문이 아직도 저 소문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저게 정말 사실이 아닌데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또 거기서 그게 아니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굳이 뭐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자체가 안 된다라고 느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벽이 있어가지고 맹목적으로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아무리 좋은 뭐 어떠한 구실을 가지고 와서 이걸 엮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뭐 그거는 좀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뭐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제가 머리를 깎는 동안 이 이야기, 이 태양광에 대한 기괴한 이야기, 어떠한 잘못된 진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발소 주인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금속 덩어리라서 태양광을 하고 나서 25년 뒤에는 절대 다른 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빛반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어떠한 뭐 전자파라든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태양광의 모든 진실 혹은 거짓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태양광은 중금속 덩어리다 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태양광은 중금속 덩어리여가지고 이거를 폐기를 하는 데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 중금속 덩어리라서 이게 기형아를 출산을 한다라는, 이거를 처리를 하는데 뭐 몇백 년이 걸린다는 등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뭐 국정감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연설 뭐 시간대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보면 태양광은 폐패널 환경영향 측면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어떠한 제품을 만들거나 어떠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뭐 기준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그런 것들을 검토를 했는데요. 시료 완전 분쇄 시약 넣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겉에 있는 완성품을 가지고 이게 중금속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검사를 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완전히 분해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시약을 넣고 거기에서 중금속이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모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듈이 이렇게 완성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중금속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출을 해봐야 절대 나오지를 않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모듈을 우리가 완전히 분해를 한 다음에 여기서 중금속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성분 검사를 해봐야만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검사를 할 때 이 모듈을 완전히 분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중금속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관찰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7가지 중금속 모두 지정 폐기물 기준 미만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약간 보수 언론, 보수 단체,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중금속이 나와가지고 인체에 엄청 유해하고 이거를 처리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누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조금 언론이 그렇게 호도를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태양광 모듈은 중금속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동 중인 발전소는 중금속이 검출이 되지 않겠죠. 왜? 이미 완성품에 대한 중금속은 당연히 안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고, 이것을 분해를 하고 이 분해한 것을 가지고 시약을 집어넣고 여기에서 얼마나 몇 퍼센트의 중금속이 나오는지를 검사를 해야만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모듈을요, 이거를 싹 다 예를 들어서 20년, 25년 지난 다음에 모듈을 우리가 사업을 그만하고 모듈을 싹 다 수거를 한 다음에 이거를 땅속에다가 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왜? 폐기물은 대부분 그렇게 처리를 하니까. 근데 모듈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듈이 재사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EPR 제도 뭐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이미 만들어 놨는데요. 관련해가지고 모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을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뭐 중금속이 검출이 된다. 뭐 이것을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땅속에다 파묻어가지고 이게 지하수랑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을 우리가 먹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뭐 곡식들을 우리가 먹게 되고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은 좀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우려의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고맙지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정확한 팩트는 우리가 이거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시약 넣어가지고 여기 중금속이 검출됐는지 안 됐는지 다 검사를 해봤는데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다
라는 게 팩트인데,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호도를 하는 게 상당히 문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폐 모듈은 땅속에 딱 묻는 게 아니라 진천에 있는 재사용 센터에 가가지고 재사용을 한다, 재사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90% 이상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팩트는 중금속이 검출이 되기는 하지만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검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태양광은 전자파 때문에 기형아를 낳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특히 축사하시는 분들 관련해가지고 축사 위에다 태양광을 올리게 되면 전자파가 발생을 해가지고 출산율이 엄청나게 악화가 되고, 특히나 소가 나오게 되면 건강하지 못하고 기형아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옛날에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발전소 단지가 있는, 태양광 발전소 단지가 있는 인근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기괴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또 깨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과연 전자파가 어느 수준으로 나오는 것인가 검사를 해봤고, 검사를 해본 결과 인버터에서 극소량의 전자파가 발생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전자파가 안 나온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인버터라고 하는 거는 직류전지를 우리가 교류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인버터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극소량의 전자파, 그러면 그 극소량의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가 유해한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정부 안전 기준에 과연 인버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몇 프로인가? 1%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에 대입을 해봤을 때 아주 미미한 수준인 거죠. 그러면 이 양이 과연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보다 많은 양인가? 라고 비교를 해봤을 때 휴대용 안마기보다 약 16배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TV 보는 거는 1% 수준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TV를 이렇게 보는 거는. 근데 TV는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기본적으로 제가 몇 시간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TV 보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TV를 기본적으로 저는 한 4시간 정도를 시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 보는 거하고 비슷한 수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졌을 때 봤을 때는 우리가 주변에서 쓰는 생활 가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전자파가 발생을 해서 기형아가 생산이 된다는 것은 좀 유언비어에 가깝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쓰는 주변 가전 기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게 팩트인 거고요. 그 축산 관련해가지고 축사 공장 위에다가 태양광을 올리시는 분들 관련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잠깐 제가 첨언을 하자면, 관련해가지고 태양광이 약간은 방해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원래는 축사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채광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채광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가 예를 들어서 변을 싸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변이 채광을 통해서 이게 조금 마르고 그래야만이 병균에 대한 증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막을 수는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우리가 태양광 패널로 덮어버리게 되면 채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붕 공사를 할 때 어떤 얇은 판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채광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붕들을 조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축사 좀 오래된 데 가보면 그런 모듈로, 그러니까 밟으면 깨지는 그런 걸로 돼 있는 축사 들이 있는데 거기는 약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에는요, 축사 지붕 같은 경우는 거의 샌드위치 파넬이나 아니면 알판 이상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올리기 때문에 위에서 지붕을 통해서 채광이 된다? 요거는 상당히 조금 어폐가 있는 거고, 거의 대부분 중간 정도를 개폐를 시켜놓죠. 그러니까 우리가 벽면하고 그다음 지붕이 있는데 그 중간 정도를 우리가 개폐를 시켜놓기 때문에 그 안으로 채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에 조금 그런 모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태양광 때문에 뭔가가 기형아를 낳는다, 소가 출산율이 낮아진다, 이런 거는 솔직히 검증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환경, 소가 자라는 그 환경 자체가 조금 빨리 이렇게 좀 마르고 해서 조금 건조한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좀 덜 마르고 이런 부분들은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전 축사인 경우에는 그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요즘 축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최신식 축사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개방이 되는
예전에는 축사를 운영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태양광 모듈을 올릴 때 어떻게 좀 협의를 해가지고 태양광 모듈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올릴 것이냐, 조금 뭐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축사 관련해가지고 옛날에 뭐 한 5년, 6년 전 정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순천 축사 같은 경우 이게 개폐형이어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축사 위에다 올리기는 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우리가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태양광 모듈 빛 반사 때문에 실명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기정사실화처럼 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이 이야기를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라든가 어디 좀 한적한 좀 시골길을 가다 보면 태양광 모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시골 가보면 지붕 위에 태양광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조금 뭐 눈부심이 심하다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심지어 비닐하우스보다 훨씬 더 빛 번짐이 심하지 않습니다. 왜? 표면에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외관 자체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 자체에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리가 당연히 빛이 투과를 하게 되면 반사가 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태양광 모듈과 그 강화 유리에는 반사 반지막이라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비춰도 태양광 모듈을 봤을 때 빛이 반사가 되는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화 유리에 빛 반사 방지막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 번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닐하우스라든가 건물 외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눈부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이렇게 태양광이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본다고 해가지고 너무 눈부셔가지고 문제가 있네, 선글라스 끼고 막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훨씬 더 일반 강화 유리보다 훨씬 더 태양광 모듈에 들어가는 유리는 더 강화된 수치로 들어간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 태양광 모듈을 본다고 해가지고 막 눈부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데 여기가 군사지역이라고 하면 군보 심의를 받아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대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따 태양광 할 건데 우리하고는 무관하다라는 이 동의서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봐보면 행정적인 조금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빛반사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태양광이 무슨 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행정적인 오류가 있으니까 이걸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여기서 팩트는 태양광 모듈은 빛 반사 방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부심이 없으며 일반 건물 외벽보다 비닐 하우스보다 더 낮은 빛 반사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한 3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봐보면 빛 반사 이야기, 전자파 이야기, 중금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예전에는 지금 뭐 신지식인 분들이라고 하면 별로 그거에 대해서 이미 팩트체크가 끝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다니까요. 그 이발소 사장님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제 영상을 보고 이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게 단 10명, 100명이라고 해도 조금은 그거에 대해서 회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도 이 영상은 참된 영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조금 태양광에 관한 좀 원론적이고 원초적이게 조금 구시대적인 발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모든 컨텐츠 오늘 107개 찍었는데 오늘까지 107개라고 얘기를 하네요. 107개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영상 내용 중에서도 있었지만 EPR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들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구독자 수가 안 늘어나요. 왜 그런지는 저도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구독자 수가 약간 예전에는 하루에 한 10명, 20명씩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3명, 4명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같이 우리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고요. 또 영상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